그날 나는 부모님 집 현관문을 닫고 나오면서 영원히 돌아보지 않기로 맹세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는 순간 내 가슴속에 쌓였던 모든 원망이 폭발했다. 너는 왜 항상 민준이 편만 들어? 그 말이 내 입에서 터져나온 후 어머니의 눈물이 쏟아졌다.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만 저었고 민준이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그 애가 바로 금쪽이었다. 부모님 눈에 든 먼지 하나 없이 귀한, 금처럼 소중한 막내 아들. 절연한 지 정확히 6개월. 그동안 한 통의 연락도 없었다. 내가 먼저 연락할 리 없었고 그쪽에서도 그럴 줄 알았다. 그런데 오늘 핸드폰이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손이 떨렸다. 받지 말아야 한다고 머릿속이 외쳤지만 결국 받았다. 준호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준이가 사고 났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민준이, 그 애 때문에 내가 버려진 기분을 느꼈던 그 애의 부모님은 항상 민준이의 실수를 내 탓으로 돌렸다. 내가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이 부족해서 아르바이트를 뛰었을 때도, 민준이가 고등학교 때 사고치고 다쳤을 때도 모든 관심은 그 애에게로 갔다. 준호, 너는 크니까 알아서 해. 아버지의 그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돈다. 나는 크다고, 강하다고, 그래서 희생해야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큰 사고야. 병원에 있어? 너 와줄 수 있니? 침묵이 흘렀다. 내가 왜 가야 하지? 그 애를 위해 내가 또 희생해야 하나? 하지만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에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던 기억이 스쳤다. 그때는 나도 금쪽이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민준이가 태어나면서 모든 게 바뀌었다.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보며 과거가 밀려왔다.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나는 10살이었다. 처음엔 귀여웠다. 동생이 생겨서 좋았다. 하지만 곧 부모님의 시선이 온통 그 애에게로 향했다. 내가 시험에서 1등해도 민준이가 아파서 라는 말만 들었다. 내가 축구부 주장으로 상을 받았을 때도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그림을 잘 그렸다는 소식이 더 큰 화제였다. 민준이는 재능이 있어? 금쪽 같아. 어머니의 그 말, 나는 그냥 평범한 큰아들일 뿐이었다. 대학 때 내가 장학금을 받지 못해 등록금을 내지 못할 뻔했을 때 부모님은 민준이의 과외비를 우선했다. 준호, 너는 똑똑하니까 빌려서라도 해. 결국 나는 대출을 받았다. 지금도 갚고 있다. 민준이가 대학 갈 때는 부모님이 모든 걸 지원했다. 그 애는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했는데도. 민준이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그게 부모님의 변명이었다. 졸업 후 내가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명절에 집에 가면 부모님은 민준이의 취업 걱정만 했다. 내가 승진했다는 소식은 그냥 잘됐네로 끝났다. 그러다 민준이가 취업에 실패하고 방에 틀어박히자 부모님은 나에게 전화했다. 준호야, 민준이 좀 봐줘. 너처럼 강한 애가 옆에 있으면 좋을 거야. 그게 한계였다. 왜 항상 나한테만 요구하세요? 민준이 편만 드시면서 그 말이 싸움의 시작이었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민준이가 약하니까 그렇지. 너는 알아서 잘하잖아. 어머니는 울면서 너도 동생인데 라고 했다. 그날 나는 집을 나왔다.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말이었다. 병원에 도착했다. 중환자실 앞 어머니가 나를 보자마자 안겼다. 준호야, 고마워 와줘서. 아버지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다. 민준이는 교통사고로 중태였다. 음주운전이었다. 상대방도 다쳤고 민준이는 더 심각했다. 금쪽이가 이런 사고를 쳤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그 애를 걱정했다.
민준이가 깨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나는 웃음이 나왔다. 달라질 게 뭐가 있나? 깨어나도 그 애는 여전히 금쪽이일 테고 나는 여전히 희생양일 테니. 그런데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복수할 기회인가? 아니, 그냥 습관인가? 가족이라는 이름의 습관. 의사가 나왔다. 가족분들, 상태가 안 좋아요. 각오하세요.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아버지가 주저앉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가슴이 아팠다. 민준이를 미워했는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민준이가 깨어났다. 사고 후 일주일 만이었다. 부모님은 기뻐서 눈물을 흘렸다. 우리 금쪽이 살아났어. 어머니의 그 말에 내 가슴이 다시 찢어졌다. 살아난 게 기적이라고? 그 애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게?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었다. 상대방 가족이 고소를 준비했다. 나는 병실 밖에서 지켜봤다. 민준이가 부모님 품에 안겨 울었다. 엄마 무서웠어. 그 장면이 너무 익숙했다. 어린 시절, 내가 아파서 울 때도 어머니는 그렇게 안아주셨다. 하지만 이제는 민준이 차지다. 아버지가 내 어깨를 툭 쳤다. 준호야, 고마워. 내가 와줘서 민준이가 힘을 낸 것 같아. 웃음이 나왔다. 내가 뭘 했나? 그냥 와서 서 있기만 했는데. 민준이 깨어나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라는 부모님의 말은 헛소리였다. 달라진 건 없었다. 민준이는 여전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고 부모님은 그 애를 보호했다. 민준이가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 사고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을 거야.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내 작은 원룸으로. 6개월 동안 혼자 살면서 익힌 고독이 편안했다. 회사에서 승진 제의가 왔다. 해외 지사 파견. 받아들였다. 한국을 떠나기로.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그런데 민준이 퇴원 후 부모님이 다시 연락했다. 준호야, 민준이 때문에 변호사 비용이 많이 들었어. 너 좀 도와줄 수 있니? 돈이었다. 항상 돈 은혜가 대출 갚느라 힘들 때도 도와주지 않던 부모님이 민준이 위해서는 내게 손을 벌렸다. 왜 저한테요? 민준이가 금쪽이잖아요. 그 애가 알아서 하게 하세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가 울었다. 너도 가족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해, 가족. 그 단어가 이제 역겹다. 민준이가 직접 전화했다. 형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목소리가 약했다. 미안함인가 아니면 돈 필요해서인가? 형이 도와주면 다 해결될 거야. 상대방이 합의해줄 거래. 합의금. 수억 원 부모님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려 했다. 하지만 부족했다. 나에게 기대는 거였다. 내가 번 돈을. 형은 잘 나가잖아. 회사에서 돈 많이 벌잖아.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다. 잘 나가. 그게 부모님 덕분인가? 아니, 내 노력으로. 부모님이 민준이 과외비 주느라 내 등록금 아끼던 그 노력으로. 거절했다. 내 돈은 내 거야. 너희가 선택한 금쪽이를 위해 왜 내가 희생해야 해? 민준이가 소리쳤다. 형은 왜 그렇게 냉정한데? 가족이잖아. 가족. 그날 밤 나는 과거를 다시 떠올렸다. 민준이가 20살 때 클럽에서 싸움 치르고 경찰서 갔을 때 부모님이 나를 불러서 변호사비 내라고 했을 때 내가 거절하자 너는 형인데 동생을 왜 안 도와? 라고 했다. 그때부터 쌓인 원망이 터졌다. 이번에는 달랐다. 나는 해외 파견을 앞두고 있었다. 비자를 준비했다. 부모님에게 말했다. 나 해외 갈 거야.
오래 있을 거야?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니가 병원에 왔다. 내 원룸 앞에. 준호야, 제발. 민준이가 감옥 갈 수도 있어. 눈물이 쏟아졌다. 너 없이 우리 어떻게 해? 그 말에 웃었다. 민준이 있잖아요. 금쪽이 있잖아요. 어머니가 주저앉았다. 처음으로 부모님의 약한 모습을 봤다. 하지만 동정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해방감이 들었다. 민준이의 재판날이 다가왔다. 나는 공항에 있었다. 출국 수속 중 핸드폰이 울렸다. 아버지였다. 준호야, 민준이가 유죄 판결 받았어. 집행유예지만 합의금 때문에 집이 경매에 넘어가. 침묵했다. 그럼 파세요. 새로 시작하세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화를 냈다. 너 정말 인간이 아니구나. 인간이 아니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끝났다.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서울이 멀어졌다. 자유로웠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공허할 뿐. 해외 생활이 시작됐다. 싱가포르 지사, 바쁜 나날이 후회할 틈을 주지 않았다. 한국 뉴스는 보지 않았다. 부모님 소식도 차단했다. 그런데 3개월 후 이메일이 왔다. 민준이로부터. 형, 나 교도소 갈지도 몰라. 집행유예 위반했어. 다시 음주운전. 웃음이 나왔다. 변하지 않았다. 금쪽이는 여전히 사고만 친다. 답장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인정받았다. 프로젝트 성공으로 보너스가 나왔다. 내 삶이 안정됐다. 친구도 생겼다. 한국인 동료가 가족 소식 없어? 물었다. 없어. 절연했어? 솔직하게 말했다. 그 친구가 놀랐다. 왜? 편의 이야기를 했다. 동생이 금쪽이었다고. 그 친구가 말했다. 한국 부모들 많아. 막내를 더 아끼는 경우 이 공감됐다. 하지만 이제 상관없다. 그런데 어머니가 싱가포르로 왔다. 어떻게 알았는지.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 야윳다. 준호야, 엄마 잘못했어. 처음 듣는 사과였다. 카페로 갔다. 어머니가 말했다. 민준이가 교도소 갔어. 2년형.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아빠는 스트레스로 입원하셨어. 눈물이 났다. 아버지. 그 냉정한 아버지가. 왜 이제야 와요? 물었다. 어머니가 울었다. 민준이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어. 너를 너무 방치했어? 방치. 그 단어가 정확했다. 나는 방치된 큰아들이었다. 늦었어요. 말했다. 어머니가 무릎 꿇었다. 제발 용서해줘. 가족이잖아. 가족. 그 단어에 다시 아팠다. 용서하고 싶었다. 하지만 민준이가 교도소 간 게 내 탓인가? 아니, 그 애의 선택이었다. 부모님의 편애가 그 애를 망쳤다. 어머니를 호텔에 보냈다. 혼자 생각했다. 복수했다. 그들이 고통받는 걸 봤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더 아팠다. 아버지가 퇴원 후 전화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약했다. 처음으로 약한 아버지를 느꼈다. 너 없이 우리가 무너졌어. 무너졌다.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내가 그들을 무너뜨린 건가? 아니, 그들 스스로였다. 편애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휴가로. 부모님 집은 없었다. 작은 셋집으로 이사했다. 아버지가 병색이 완연했다.
어머니가 나를 보자 울었다. 민준이는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다. 형 미안해. 내가 다 망쳤어. 형 말이 맞았어.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동생. 미워했는데 불쌍했다. 부모님의 금쪽이가 이렇게 망가졌다. 가족이 다시 모였다. 민준이 출소할 때까지. 나는 돈을 보냈다. 아버지 병원비로. 용서가 아니었다. 그냥 가족이라서. 하지만 마음속 원망은 사라지지 않았다.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다. 그냥 공존할 뿐. 민준이가 출소했다. 1년 만에 가석방. 마중 나갔다. 야윳다. 형 민준이가 울었다. 안아주지 않았다. 그냥 고개 끄덕였다. 집으로 갔다. 작은 셋집. 아버지가 반겼다. 민준아, 우리 금쪽이. 아직도 그 말 가슴이 아팠다. 민준이가 취업했다. 공장. 열심히 했다. 부모님이 기뻐했다. 나도 서울로 돌아왔다. 회사 복귀.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민준이가 다시 실수할 때마다 부모님은 나를 탓했다. 준호, 너가 더 봐줬으면. 한계였다. 다시 절연 선언.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부모님이 울었다. 민준이가 사과했다. 형, 내가 바뀔게. 바뀔까? 믿지 않았다.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암이었다. 장례식. 민준이가 울부짖었다. 어머니가 나를 붙잡았다. 준호야, 이제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 그 말에 모든 게 무너졌다. 민준이는 있잖아. 하지만 어머니 눈에는 내가 이제 금쪽이가 됐다. 늦은 깨달음. 장례 후 어머니와 민준이와 셋이 살았다. 작은 집에서. 민준이가 결혼했다. 아이 낳았다. 손주. 어머니가 손주를 보며 웃었다. 이 애가 진짜 금쪽이야. 그 말에 웃었다. 이제 이해했다. 금쪽이는 변하는 거다. 하지만 상처는 남는다. 나는 여전히 해외 파견을 다녔다. 가끔 한국 오며 가족을 봤다. 용서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복수는 끝났다. 공허함만 남았다. 가족은 배신과 화해의 반복이다. 손주가 태어났다. 민준이 아들. 귀엽다. 어머니가 극진히 돌본다. 금쪽이 손주. 나는 멀리서 봤다. 반복되는 편애. 민준이가 불평했다. 엄마, 왜 손주만. 역사 반복. 웃었다. 나는 결혼했다. 해외에서 만난 여자. 한국인. 아이 낳았다. 딸. 한국으로 완전히 돌아왔다. 가족과 가까이, 하지만 거리를 뒀다. 민준이가 사업 실패했다. 다시 돈 빌리려 했다. 거절했다. 내 금쪽이 삶, 내가 책임져. 민준이가 화냈다. 형은 왜 항상 그래? 너처럼 되지 않으려고. 어머니가 중재했다. 준호야, 가족이잖아. 가족. 이제 그 단어가 덜 아프다. 시간이 약이다. 상처는 흉터가 된다. 나는 내 가족을 키웠다. 편애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딸에게 모든 사랑을. 민준이도 깨달았다. 아이를 키우며. 형 미안해. 내가 부모님 망쳤어. 사과받았다. 받아들였다. 화해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충분하다. 지금
나는 50이 넘었다. 어머니는 요양원. 민준이는 안정된 삼우손주들이 크고 가끔 모인다. 명절에 웃으며 밥 먹는다. 과거 원망은 희미하다. 복수는 무의미했다. 그냥 삶이었다. 부모의 편애는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민준이를 약하게. 하지만 이제 균형 잡혔다. 나는 딸에게 말한다. 너는 내 금쪽이야. 영원히. 그게 내 답이다. 배신과 상처, 복수와 화해. 가족의 이야기.